그 감액이 타당한지, 보험사 결정이 타당한지에 따른 부분들이. 안녕하십니까. 보험금문증 전문가 최성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요, 후유장애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팔, 다리, 척추 후유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개인보험의 후유장애 항목은 총 1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신체의 장애를 13가지 분류로 나눈 거죠. 눈, 귀, 코, 입, 외모 추상, 척추, 체간골, 팔, 손가락, 다리, 발가락, 흉복부 및 비뇨기 장애, 신경계, 정신행동까지 해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가 이 13개의 분류에서 정해진다라고 하면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후유장애 약관 내용을 좀 보시면 통합약관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각 분류마다 장애 판정 기준이 기술되어 있고, 장애는 영구장애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한시장애인 경우 5년 이상 한시장애의 경우에는 지급률 20%만 인정이 된다는 규정도 나와 있고요. 장애 청구 시기는 의학적으로 환자가 증상 고정, 즉 치료했는데 더 이상 의학적으로 치료를 더 할 게 없는 상태가 증상 고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청구를 하고요. 보통 수술 또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경 정신운동 장애는 예외죠. 조금 더 시기적으로 좀 연장해서 나중에 평가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 장애 외에는 다 6개월 정도로 통용해서 장애 판단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 부위 판정 기준을 보시면 크게 장애 분류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애, 기형장애, 추간판 탈출 장애입니다. 운동장애, 기형장애는 척추가 골절 또는 탈구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운동장애는 정도에 따라서 10에서 40% 장애 지급률이 결정이 되고, 기형장애는 15에서 50% 이것도 정도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로 많이 알고 있죠. 최저 10%에서 20%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애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런 척추 유압술이죠. 척추 골절이 심해 또는 탈구가 심해서 척추체가 불안정할 때 스크류를 박아서 이렇게 척추와 척추 사이를 묶는 수술이 유압술 또는 고정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척추 기형은 척추 골절이 발생을 해서 원래 있었던 척추 구조가 약간 변형된 거, 그래서 기형에 따른 각도에 따라서 기형 장애도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건 보험사는 약관의 기형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골절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골다공증, 뼈의 골밀도에 대한 상태를 좀 보고, 추간판의 경우에는 과거의 진단, 치료 병력 확인도 하고 피보험자의 나이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감액 적용을 많이 합니다. 척추 장애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감액 적용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보험사가 하는 부분들이 좀 비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척추 장애를 판단할 때, 지급받을 때 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팔다리 부위 판정 기준을 보면, 팔은 3대 관절이죠. 손목, 팔꿈치, 어깨. 다리는 족부, 무릎, 골반이라고 해서 3대 관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관절이 기능이나 절단 장애가 있을 때 장애 분류를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장애 분류가 절단 장애, 기능 장애, 가관절 장애가 공통적인 팔다리 사항이고, 다리만 있는 장애는 기형 및 단축. 단축은 다리가 짧아진 경우죠. 특히 팔다리 부위의 장애 부위는 이 기능 장애에 따른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 장애는 제가 예전에 영상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치기 전에는 이게 다 멀쩡하게 움직였는데 다치고 난 후에 치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가, 부축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기능 장애는 주관적 평가에 따라서 장애 여부를 좀 판단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장애 지급률을 적게 주려고 많이 평가를 하고, 더 심하면 영구 장애가 아니라 한시 장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실무상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비합리적인 평가로 해서 지급률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좀 싸워야 되는 여지가, 분쟁에 대한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한 팔, 다리, 척추 후유장애 검토 시 먼저 첫 번째는 후유장애 진단 적정성입니다. 자, 제가 후유장애가 남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후유장애에 따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지 제가 손해를 보지 않겠죠. 그런 부분에 따른 적정성, 진단이 잘 됐는지가 첫 번째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장애 지급률 감액입니다. 제가 팔, 다리, 척추에 대해서 보험사가 감액을 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 감액이 타당한지, 보험사 결정이 타당한지에 따른 부분들이 검토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직업 비례 보상입니다. 보험 계약 전에 직업이 A였는데 중간에 B로 바뀌었는데 보험사에 통지 의무를 안 했을 때 그 급수에 따른 부분들이 비례 보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비례 보상이 적정한지, 급수에 따른 직업 개수가 정확하게 맞았는지에 따른 부분도 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후유장애, 팔, 다리, 척추 후유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후유장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